여러분, 만약 내 가족을 죽인 원수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왕좌에 앉아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평생 지켜봐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64년 동안 말이죠. 그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세월이 아닙니다. 매분 매초가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을 것이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운명을 묵묵히 견뎌내며 끝내 살아서 복수한 여인이 있습니다. 15살에 일국의 국모가 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모든 권력을 뺏기고 노비로 추락한 여인.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그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왕이 되는 것을 다대에 걸쳐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 속 가련한 여주인공의 모습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세조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위대한 생존 투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녀가 왜 82세라는 이례적인 장수를 하며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는지 그 처절하고도 고결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1457년, 유난히 바람이 차갑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끝자락, 지금의 황학동 근처 영도교 위에는 두 손을 맞잡은 어린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17살의 단종과 18살의 정순왕후였죠. 수양대군, 즉 세조에 의해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히 건너갔다는 뜻의 영도교라는 이름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그 다리 위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맙니다. 단종이 떠난 후 정순왕후의 삶은 일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공신들의 노비로 주려 했습니다. 말이 노비지 사실상 정적의 아내를 욕보여 단종의 지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잔인한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궐밖 정업원 근처 북악산 자락에 거친 산빛 아래 겨우 몸을 뉘울 초막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내는 북악산의 칼바람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나무조차 없어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고 끼니를 이을 곡식이 없어 며칠씩 생수만 마시며 버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끊임없이 회유했습니다. 안락한 집과 음식을 줄 테니 항복하라는 전가를 보냈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자가 주는 시혜는 독과 같다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보다 그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언제 세조의 자객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조차 그녀의 자존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구걸하는 대신 처절한 노동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택한 일은 옷감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염색 일이었습니다. 보라색은 당시 귀한 색이었지만 그 색을 내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에 수천 번 천을 치대고 비벼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은 사시사철 보랏빛으로 멍든 것처럼 물들어 있었고 손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감시하는 앞문 대신 뒷구멍으로 몰래 주먹밥을 던져주었고 이때 세조의 눈을 피한 민초들의 위대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세조는 그녀를 고립시켜 굶겨 죽이려 했지만 인근의 부녀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린 왕비를 저대로 죽게 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 부녀자들이 뭉쳤습니다. 그녀가 염색한 천을 내다 팔아 생계를 돕기 위해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남 기남의 구역이자 조선판 여성 전용 시장인 여인시장의 유래입니다. 남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여인들이 연대하여 한 여인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비극의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월에서 들려온 단종의 사망 소식. 사약을 받고 시신조차 거두지 못해 강물에 버려졌다는 참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순왕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매일 아침 동쪽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이 잠든 영월 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면 세조의 귀에 들어갈까봐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동망봉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지만 정순왕후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예종이 죽고 성종과 연산군을 거쳐 무려 64 권력의 비정함 속에 세조의 후손들이 단명하거나 서로를 죽이는 비극을 목격하며 그녀는 침묵으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로운 복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빌딩 사이로 정순왕후가 기거했던 정업원 터와 비우당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그녀의 눈물처럼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자주동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단종의 비극만 기억하지만 사실 정순왕후의 64년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간은 무엇으로 품격을 지키는가에 대한 답이죠. 그녀는 비록 노비의 신분으로 초막에 살았지만 정신만큼은 조선의 당당한 국모였습니다. 그녀의 사후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녀는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고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에 잠들게 됩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생각한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릉 주변의 소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모두 단종이 잠든 영월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 현상은 64년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그리움이 땅속 뿌리까지 전달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순왕후 송씨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 그녀는 과연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원수의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랏빛 손가락으로 버텨낸 그녀의 세월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강한 삶으로 불의한 권력에 항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언덕 위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보랏빛 손가락이 지켜낸 자존심을 기억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